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 아니면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혹시 국수나 떡을 드신 분도 계실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음식이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8%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87%는 자기가 지방간인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간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고, 아프면 참았고,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이 혼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정말 몰랐던 사실 2가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장 건강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것, 그리고 잠을 잘못 자면 간에 기름이 낀다는 것, 마지막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간을 살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을 따라가 봅시다. 입에서 꼭꼭 씹은 음식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위산으로 잘게 부서지고요. 죽처럼 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바로 온몸으로 퍼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간을 거쳐야 합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소장의 영양분이 간으로 갑니다. 왜 간을 먼저 거쳐야 할까요? 간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종합처리 공장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설이고 추석이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첫째, 들어온 영양분을 가공합니다. 쓸 것은 에너지로 바꾸고 남은 것은 나중을 위해 저장합니다. 마치 식품 가공 공장에서 원재료를 받아서 제품으로 만들듯이요. 둘째,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농약 잔여물, 첨가물, 약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없앱니다.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셋째, 담즙을 만들어서 기름기를 분해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는 건 담즙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간은 지방이 전체 무게의 5% 미만입니다. 이게 5%를 넘기 시작하면 지방간이라고 진단합니다. 비유를 들면요, 깨끗한 공장 바닥에 기름이 조금씩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지만 계속 쌓이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기계에 기름이 끼고 결국 공장 전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방간 자체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좀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다,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60이 넘으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한간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요, 지방간을 방치하면 23%가 간염으로 진행됩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간세포가 하나둘씩 파괴됩니다. 우리 몸은 파괴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파괴된 세포를, 그런데 같은 자리가 계속 파괴되면 정상 세포 대신 딱딱한 섬유 조직이 차올라요.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남잖아요. 그 흉터가 울퉁불퉁하고 단단하죠. 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상 간세포 대신 딱딱한 섬유질이 들어차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간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물때가 조금일 때는 물이 그럭저럭 나오지만 많이 끼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안 나오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이 굳어버린 상태, 이것이 간경변입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계속되면요. 잠깐,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3%가 간경변에서 시작됩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입니다. 지방간에서 간염, 간염에서 간경변, 간경변에서 간암, 이런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게 있습니다. 처음 계단인 지방간 단계에서 잡으면요, 거의 다 회복됩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재생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간 이식할 때 3분의 1을 떼어줘도 원래 크기로 다시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간은 회복의 대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역시 술입니다. 오랫동안 술을 드시는 분의 약 87%에게서 지방간이 발견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이 간에서 분해될 때 중성지방이라는 기름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성지방이 간에 아주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기름 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술 많이 마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이게 좀 의외이시죠? 폭음이 당연히 더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폭음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크게 마시고 일주일 쉬면 그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간은 원래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소주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요.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이틀 야근은 버티지만 한 달 내내 야근하면 쓰러지잖아요. 간도 똑같습니다. 게이트 쓰러지잔, 야근을 노고이. 두 번째 원인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이건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도 해당됩니다. 밥, 빵, 떡, 과자, 국수,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몸에서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합니다. 남은 탄수화물이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요즘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인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비만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했잖아요. 밥심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밥을 꼭꼭 많이 먹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원인이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자주 안 되시나요? 배가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아니면 설사나 변비가 자주 있으시나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과 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장간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장과 간 사이에 전용 고속도로가 있어요. 간문맥이라는 혈관인데요. 장에서 흡수된 것들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간으로 바로 갑니다. 영양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장에서 생긴 문제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간으로 직행합니다. 2024년 국제소화기학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장 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벽이 약해집니다. 장벽이란 장 안쪽을 덮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정상일 때는 영양분만 통과시키고 세균이나 독소는 차단합니다. 그런데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이 보호막에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만든 독소,
의학 용어로 내독소라고 하는데요. 이 독소가 장벽의 구멍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 문맥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간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비유하면요.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에 필터가 2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1차 필터가 장이고 2차 필터가 간이에요. 1차 필터가 고장나면 불순물이 그대로 통과해서 2차 필터인 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간 건강을 지키려면 장 건강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럼 장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요? 다행히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이요. 이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옛날 어른들이 된장국 매일 끓여 드시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채소, 나물, 잡곡,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국제기능성식품학술지 2024년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니까 간 수치가 개선되고 장벽 기능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요. 장이 건강하면 간도 건강하고 장이 망가지면 간도 따라서 망가집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가 간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게 좀 의외이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잠이랑 간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잖아요. 대만에서 전국 규모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1.78배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8만 6천 명이 넘는 한국인을 3년 반 동안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지방간이 새로 생길 위험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뭐냐면요.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열쇠가 고장나면 당분이 혈액 속에 남아 돌게 되고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간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마치 야간 근무 중에 전기가 나간 공장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수면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우시면 지금보다 30분만 일찍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지방간의 원인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술, 탄수화물, 과다, 장 건강 문제, 그리고 수면 부족. 기억하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전에서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신 한복순 어르신 68세이십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는데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다. 술은 전혀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중등도 지방간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냐고요. 원인을 따져보니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반찬 가게 하시면서 밥이랑 떡을 참 많이 드셨어요. 맛을 봐야 하니까 계속 드시게 되거든요.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둘째,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셋째, 새벽 4시 기상에 밤 10시 취침.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안 되셨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기다리셨죠? 이 기름낀 간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 전통 약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진쑥이라는 약초를 아시나요? 사계절 내내 살아남는다고 해서 사철쑥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한겨울에도 파랗게 살아 있어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 인진쑥이 간을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진쑥에 들어있는 유파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간세포를 감싸서 보호해주고 독소 분해를 돕습니다. 대한한방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진쑥 추출물이 간 염증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진쑥은 위벽도 보호해줍니다.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위염을 예방합니다. 아까 장간축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간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은 소화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장군 같은 장기거든요. 한의학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인진쑥이 이 부분도 도와줍니다. 인진쑥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엽록소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구기자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동의보감의 구기자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먹으면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고 장수한다고 적혀 있어요. 대단한 약재죠. 구기자의 풍부한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킵니다.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결명자입니다. 눈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간에도 아주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결명자는 간을 보호하고 기능을 정상화하는 첨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명자 안에 들어있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간 염증을 예방합니다. 옛말에 간이 좋으면 눈이 밝다고 했는데 결명자가 간과 눈 둘 다 챙겨주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좋은 간 해독차가 됩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진쑥, 구기자, 결명자를 1대1대1 비율로 넣으세요. 여기에 생강을 조금, 대추를 서너 알 더하시면 됩니다.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인 다음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우려주세요.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요. 연하게 해서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속이 쓰리신 분은 생강 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다만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 상태이니까요. 특히 녹즙 같은 것, 평소에 절대 먹지 않을 양의 채소를 한꺼번에 즙으로 짜서 드시면 오히려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인진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약초이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적당한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을 좀 놀라게 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요. 커피가 간을 보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커피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잖아요.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 위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4만 7천 명 넘게 참여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것이에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지방간으로 인한 간 섬유화 위험이 35%나 낮았습니다. 35%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약도 아니고 커피 한 잔으로 이 정도 효과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왜 커피가 간에 좋은 걸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간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장간축 기억하시죠? 커피가 이 장간축을 통해서 장 건강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커피가 장내 유익균을 도와주고 그것이 다시 간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잔의 커피가 장과 간을 동시에 챙겨주는 셈입니다. 다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블랙커피로 드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을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당분과 지방이 추가되니까 효과가 줄어듭니다. 둘째,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수면이 간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커피 한 잔이 간을 지켜줄 수 있다니요. 돈도 거의 안 들고 간단하고 맛도 있고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식사할 때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같은 음식 그대로 드시면서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요. 식후 30분, 혈당이 29% 낮아졌습니다. 60분 후에는 37%나 낮아졌고요. 이게 왜 간에 좋은 걸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혈당 급상승을 막으면 간에 지방이 덜 쌓이는 겁니다. 일본 교토 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 변동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도 건강한 분도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할 때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드세요. 김치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려서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셋째,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같은 반찬, 같은 밥이에요. 따로 사야 할 것도 없고 특별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운동은 지방간 치료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걷기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약간 숨이 차는 느낌이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이 정도의 걷기 운동을 8주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지방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간에 쌓인 기름이 줄어든 거예요. 특별한 약 없이요. 걷기만으로요. 여러분, 걷기 운동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운동복이 필요 없어요. 편한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충분합니다. 손주랑 같이 걸으시면 일석이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복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대전에서 반찬 가게 하시던 분이요. 이분이 3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밥양을 조금 줄이시고
식사 순서를 바꾸셨어요. 채소 먼저, 반찬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저녁에 3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셔서 수면 시간도 7시간으로 늘리셨고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요. 지방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도 크게 개선되셨어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사신 것도 아니고요. 생활 습관만 바꾸신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해지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30년 넘게 일하셨던 오승환 어르신, 71세이십니다. 장거리 운전을 매일 하시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했고 김밥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고요. 밤 근무도 있어서 수면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중등도 지방간의 간 수치 이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간경변 위험이 있다고 하셨대요. 이분은 인진쑥에 구기자, 결명자를 넣은 차를 하루 1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해변 공원을 30분씩 걸으셨고요. 밥 먹을 때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밤 십시 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셨고요. 4개월 후 재검사 결과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지방간 등급도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셨대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해운대 산책하시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한대요. 그 말에 힘이 나서 매일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먹은 음식을 따라서 몸속 여행을 했습니다. 입에서 위로, 소장으로, 그리고 간이라는 거대한 공장까지 그 여행에서 알게 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방간은 증상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방치하면 간염에서 간경변, 그리고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둘째, 원인은 4가지입니다. 술, 탄수화물 과다, 장 건강 문제, 수면 부족. 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이 안 좋아도 잠을 못 자도 간에 기름이 낍니다. 셋째, 인진쑥에 구기자와 결명자를 더한 차를 연하게 우려서 하루 한두 잔 드시면 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다 복용은 절대 안 됩니다. 넷째, 블랙커피 하루 2잔에서 3잔이 간 섬유화 위험을 35%나 줄여줍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커피가 간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29% 이상 낮아져서 간에 지방이 덜 쌓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입니다. 여섯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일주일에 5일만 하시면 8주 만에 지방간이 개선됩니다. 이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할 때 나물이나 김치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후에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간이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이랑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회복력이 가장 좋은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이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식사 순서 바꾸는 이야기, 커피가 간에 좋다는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알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